자, 말머리에 별과 성단, 성운이라고 쓰여 있는 요거를 지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어제 홀수본만 다 풀었었는데 지금 요거가 지금 53번인가 54번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문제를 한 10개 정도만 골라서 풀이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이제 만나서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간단한 겁니다. 자, 별의 반지름과 표면도가 동일한 세 별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들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선은 별의 광도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 제곱과 그 다음에 온도 4승의 곱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반지름과 온도가 같은 상태래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 세 개는 지금 광도가 같은 별이구나. 그 말은 뭐냐면, 절대 등급이 지금 다 같은 상태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시오. 자, 1번. A는 연주시차가 가장 작은 별일 것이다. 연주시차라고 하는 것은 거리의 단순 반비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별일수록 연주시차가 더 큰 겁니다. 그러면 A는 틀렸겠죠. C가 지금 가장 작게 나타난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은 A, B, C가 될 것이다. 자, 절대 등급 3개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가까이 있을수록 밝게 보이고 멀리 있을수록 어둡게 보여야겠죠. 그러면 등급은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거니까 A가 지금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 등급이 제일 작구나. C가 제일 등급이 크겠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번, 2번 틀렸겠죠. 자, 3번. B는 절대 등급이 겉보기 등급보다 클 것이다 되는데 자, 절대 등급이 겉보기 등급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10파색 안에 있는 별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근데 보니까 얘는 지금 10파색이 있는 별이니까 겉보기 절대가 누가 더 크다가 아니라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은 상태 되고 있으니까 3번도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C는 B보다 겉보기 등급이 5등급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그 몇 차례 한번 얘기했던 거였는데 등급하고 그 다음에 밝기의 관계를 한번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관계가 몇 개 없어요. 자, 밝기라고 하는 것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첫 번째 요거랑 자, 그 다음에 포거슨 방정식 있잖아요. 그 포거슨 방정식에서 유래가 되고 있는 2.5의 n승으로 구할 수 있는 밝기. 여기서 지수 n에 들어갈 것은 등급 차를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리수 스몰 m 만쓸 라지 m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5 플러스 5 로그 r로 구할 수 있다. r의 단위는 파색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 자, 그러면 여기서 12 겉보기 등급이 5등급 차이 나냐 지금 이걸 묻는 것인데 보니까 지금 C하고 B하고 거리가 지금 10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거리가 10배다 라고 하는 것은 요것이죠. 밝기로는 100배 차이가 난다. 자, 100배의 차이가 생긴다 라고 하는 것은 등급차로 따지게 되면 5등급 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B가 C보다 더 가까이 있는 거니까 B의 등급이 5등급 더 작아야겠죠. 그쵸? C보다는. 그래서 C는 더 작다? 아니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C의 연주시차는 0.01초가 될 것이다. 거리가 100파색이니까 0.01초 된 건 맞겠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우선은 1번은 그냥 몸풀기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 세 별의 물리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들이다 되는데, 이런 식의 문제 나오면 항상 습관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거리 지수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A와 같은 경우는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이니까 1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B와 같은 경우에는 7 나오고요. 그 다음에 C는 지금 또 1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 지수로 해가지고 숫자가 얼마나 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은, 자, 1번. 온도가 가장 높은 별. 자, 온도를 물어봤어요. 여기 보니까 색지수가 색깔이 나와 있네요. 청색이 가장 고온이고, 그 다음에 황색이 가장 낮은 별이죠. 온도가. 그렇다면, 1번은 틀렸다. 그쵸? 자, 그 다음에 B의 거리는 1000파색보다 가깝다 되는데, B가 지금 거리수가 7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7, 마이너스 5 넘겨서 플러스 5, 이거 넘겨서 분의 5는 로그 R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요게 지금 3이 안 나와요. 그쵸? 5분의 12가 나오고 있으니까 3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얘는 지금 1000파색보다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A까지 거리는 C까지 거리의 10배가 되고 있다.
A까지의 거리와 C까지의 거리는 지금 둘 다 똑같은 거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3번은 틀렸다가 되는 것이죠. 같은 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C까지의 거리는 연주체로 측정이 가능하다 되는데 C까지의 거리를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봐요. 그러면 지금 10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5 이렇게는 로그 R. 그럼 요게 얼마 나오냐면 3 나오죠. 그러면 1000파섹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1000파섹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연주시차로 측정 가능한가? 불가능하죠. 연주시차 갖다가 구할 수 있는 것은 100파섹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C는 주기혈성이 될 것이다 되는데 C를 보니까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가 되고 있는데 노란색 별이에요. 그러면 HR도를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여기가 온도, 광도, 영연 주기혈들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되고 있으면 여기 끝자락이네, 끝자락. 이게 만약에 주기혈성이라면 여기 있는 이 별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흰색이라든지 아니 흰색이란다 청색이라든지 청백색이라든지 그러니까 O형이나 B형과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황색이 나오고 있다는 거니까 G형입니다. 태양과 같은. 그러면 여기쯤에 있는 별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지금 적색 초고성과 비슷한 그쪽 계열이구나 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기혈성은 아니다 이 얘기죠. 답은 2번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선 하나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고온의 밝은 별 주위에 분포하는 성을 나타낸 것들이다. 자, 분자운과 H2 영역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시오. 자, 1번 A는 H2 영역이다. 자, 우선 여기를 보게 되면 이 성운 가운데 아주 고온의 별이 있대요. 자, 이 고온의 별에서 어떤 에너지가 나가서 여기 있는 성간물질들이 얘를 다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전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H2 영역되고 있다는 거 우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같은 말이죠. 두 번째가 같은 말이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3번 요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A는 B보다 먼저 형성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자, 성운이 먼저 이렇게 있었습니다. 성운 있고 난 다음에 이 성운 어딘가에서 성운 수축에 의해 가지고 별이 먼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때 별을 만든다라고 하는 요거는 당연히 온도가 낮은 분자운 정도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분자운에서 어디선가 별이 짠 하고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별이 수소행용합과 같은 이런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주위에 있었던 성간물질들이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흡수를 하겠죠. 그럼 여기와 같은 경우는 전리가 된 수소가 많이 모였기 때문에 H2 영역이 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상 보게 되면 먼저 분자운이 있고 난 다음에 별이 생성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전리된 수소가 모여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 뜻이에요. 그래서 A는 B보다 먼저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7번과 같은 경우는 답이 1번과 2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을 봅시다. 자, 11번. 자, 11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요겁니다. 자, 별에서 성운을 통해 관측자한테 뭔가 들어온다. 별빛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때 이 성운에서 소광현상이 나타나죠. 소광. 자, 소광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빛의 밝기가 줄어든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겉보기 등급이 올라간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 등급을 통해서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겉보기 등급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실제의 겉보기 등급보다 더 높아지는, 그러니까 어두워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광 보정을 한다라고 아니 소광 보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보다 얼마만큼 얘가 겉보기 등급이 올라갔는가? 그래서 그만큼을 빼준다 이 얘기죠. 그래서 겉보기 등급, 실제 겉보기 등급에서 소강 보정 A 값을 빼주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절대 등급을 빼줘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 지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항성 계수법을 해서 이거 저저번 주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거를 참고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을 골라본다 치면 A에 대한 설명입니다. A, 그 소강 보정값에 대한 것들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1번 기역의 값이 니은보다 클 것이다 되어 있는데 자 기역을 보게 되면 태양계 여기 있는데 이쪽에서 오는 별빛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요렇게 오는 별빛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성간물질들, 성운들은 어디에 있냐라고 하게 되면 은하면에만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니은에서 오는 것이 훨씬 더 소광이 많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이 빼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니은에서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1번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운의 별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은 짧아진다. 자, 빛의 파장이 짧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도플러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거리 변화라든지 이런 걸 지금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B 필터보다 V 필터로 관측할 때 더 클 것이다 되는데, 우리가 요거 그때 한번 읽었습니다. 자, 이 플랑크 곡선이 있습니다. 람다와 그 다음에 복사색이 관계가 있어요. 자, 요렇게 플랑크 곡선이 나타났대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별에서 성운을 지나 나한테 올 때 여기서 산란 반사될 수 있는 것은 단파와 그 다음에 장파 중 누가 더 많이 산란 반사되느냐? 단파 쪽이 훨씬 더 많이 되죠. 그래서 단파 쪽에서의 소각량이 훨씬 더 크고 그 다음에 장파 쪽의 소각량이 좀 더 작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파 쪽에서 훨씬 더 소각이 많이 되기 때문에 B 필터 이게 지금 단파 쪽이죠. V 필터 이거는 장파 쪽이고 그랬을 때 어디에서 소각량이 더 크냐 이걸 물어본 것인데 V 필터에서의 소각량이 더 크지는 않다. 그렇죠? 단파 쪽, B 필터 쪽에서의 소각량이 V 필터 쪽의 소각량보다는 얘가 훨씬 더 많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린 것이죠. 이거 약간 이게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보세요, 다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니은 근처의 별들 나이가 기역 근처의 별들 나이보다 전보다 많다. 자, 우리가, 저번에 한 2주 전인가? 그때, 성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구상성단, 산계성단에 대한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랬었을 때, 산계성단은 주로 여기 은하면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구상성단은 여기에 많이 분포하고 있죠. 여기에. 그 다음에 일부 요 헤일로에도 이렇게 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성단의 나이가 더 많고 산계성단의 나이가 적다를 안다고 하면 4번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답은 5번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은하 중심방의 별을 관측할 때 거리가 멀수록 더 클 것이다. 자, 거리가 멀다. 그만큼 소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 얘기죠. 그러면 보정값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 소강된 것처럼 보인다. 이 뜻이죠. 그러면 답은 5번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자, 이걸 보도록 합시다. 자, 간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S를 관측하는 관측자 A, B, C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래요. 자, 순서 없이 나타난 거니까 순서를 한번 짝 쪄봐야겠죠. 자, 먼저 별에서 A 쪽으로 관측자 A 쪽으로 별빛이 옵니다. 자, 근데 별의 대기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별 표면에서 뭔가가 이렇게 별빛이 나간다. 그러면 별 대기에서 일부 에너지가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A와 같은 경우는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쵸? 자,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여기처럼 이렇게 그 빛이 성간기체를 통과해서 관측자 C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흡수선이 또 한 번 나타나게 될 거다 이 얘기죠. 그러면 A보다는 C에서의 흡수선 개수가 더 많아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B와 같은 경우에는 별빛이 나한테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성간기체가 방출한 빛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에너지를 먹고 난 다음에 나한테 따로 보내고 있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방출한 빛이기 때문에 방출선이 나타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나에서 스펙트럼 이 세 개 중에서 Z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다 까만데 여기만 지금 이렇게 뭔가 선이 하얀 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요거 지금 방출선이구나. 그럼 요게 B 관측자가 보게 되는 방출 스펙트럼이 되겠지. 그리고 X하고 Y 중에서 흡수선은 X가 적고요. Y는 흡수선이 또 나타났던 두 개 좀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게 지금 A에서 관측한 별 대기에 의한 흡수선이고 얘는 C 지점에 관측하고 있는 별 대기 흡수선 더하기 성간기체에 의한 흡수선이 나타난다. 그러면 X, Y, Z 해서 A, C, B가 되고 있겠구나. 이렇게 짝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시오. 자, 1번. S의 겉보기 등급은 C가 A보다 더 작을 것이다. 자, C하고 A. 겉보기 등급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밝은 것이죠. 더 밝게 된다고 하면, 지금 C는 성간기체를 통과해서 소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 어두워진 겁니다. 그러면 등급이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1번은 틀렸다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 B는 발광성운을 관측한다. 자, 발광, 빛을 내놓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방출성운, 발광성운 또는 밝은 성운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뭐 똑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번은 맞는 게 되고요. 자, 3번. B는 주로 푸른색 빛을 관측한다. 자, B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성간기체가 방출한 빛이에요. 그러면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푸른색 나오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푸른색 빛이 나올 정도의 성간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온도가 아주 높아야 됩니다. 거의 2만 켈빈은 넘어가 줘야 돼요. 그런데 성운 자체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요. 글쎄요. 그 정도 된다고 하면, 글쎄, 나중에 좀 발견하게 되면 좀 알려주세요. 나도 좀 궁금하니까. 성운은 이렇게까지 온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A가 관측한 것은 X가 될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5번. B가 관측한 것이 Y, C가 관측한 것이 Z가 될 것이다. 이건 우리가 아까 딱 잡았으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답은 2번과 4번이다. 이겁니다. 자, 우선은 이것도 제 이해가 됐을 거라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보도록 합시다. 17번을 한번 볼까요? 이걸 뭐 너무 많은 걸 다 할 필요 없는데 21번을 봅시다. 21번. 자, 21번을 보게 되면 지금 요게 나온 게 있습니다. 소마젤란 은하에서 관측된 변광성 A, B에 대한 겉보기 등급의 변화다. 이건 누가 봐도 쉐페이드 변광성이죠. 맥동 변광성. 자, 우선은 이 맥동 변광성에 대한 것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22번 요 그림을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1형이든 2형이든 간에 주기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등급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길수록 더 밝은 별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것을 골라보게 되면 자, 기억. A와 B는 맥동 변광성이다. 그렇죠. 쉐페이드 변광성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광도는 A가 더 클 것이다. 자, A를 보니까 지금 변광 주기가 대략 한 30일 정도가 나와요. 근데 B를 보니까 대략 한 10일 정도 나오죠. 그럼 변광 주기는 A가 더 길어요. 변광 주기와 광도는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주기가 길어진다, 광도가 커진다. 그러면 등급이 작아진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선은 니은은 맞는 게 되는 겁니다. 자, 반지름은 B가 A보다 클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반지름은 B하고 A 중에서 이가 지금 맥동변광성이다 라고 감안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태양과 비슷한 질량 갖고 있는 별의 거의 마지막 단계다 보니까 질량이 크면 클수록 밝기가 밝아지고요. 그만큼 더 반지름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B가 A보다 반지름이 더 클 것이냐? 그거는 아니다 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고 있다 이 뜻입니다. 23번에 나와 있는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쉐페이드 변광성의 변광 주기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자, 요거는 성단에 HR도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그냥 바로 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 가장 젊은 성단은 NGC가 될 것이다 되는데, 자, 여기 좀 점 찍혀 있는 요거 있죠? 요걸 좀 다 전향점이라 하죠. 전향점. 그러니까 이제 후 주기열로 넘어가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주기열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향점이 밑에 있는 성단일수록 오래된 성단이죠. 그래서 지금 NGC가 가장 전향점이 높으니까 요거 기억 맞는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나이 많은 성단은 M67 될 것이다. 그렇죠. 전향점이 제일 밑에 있는 거니까. 성단 색깔은 M11이 더 붉은 빛이 될 것이다 되는데 보면 지금 M11 요거하고 그다음에 플레이아데스하고 보잖아요. 그러면 플레이아데스는 요렇게 지금 HR도에 찍히고 있는 중이고 M11은 여기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좀 찍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붉은색이 많냐? 그러면 M11이 좀 더 오른쪽, 여기가 좀 적색이니까 여기에 지금 별이 많이 분포한다. 그러면 M11이 좀 더 붉은빛이다. 그렇겠죠. 그러면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여기서 좀 생각할 건 뭐냐면 디귿과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붉은 빛을 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도 하지만 또는 색 지수 값이 좀 더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서술형이나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보통 지금 이런 식으로 H알도에다 성단들을 표시하고 누가 더 나이가 많냐 적냐 이게 뭐 물어보는 게 좀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눈대중으로 얘가 더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분명히 전향점이라는 이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됩니다. 전향점이 누가 더 높은가 낮은가 이걸 통해서 성단의 나이를 비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5번을 한번 넘어갑시다. 45번. 자, 45번을 보게 되면 성단 진화에 따른 표면도 절대 등급 그래프의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들이 다 되어 있네요. 자, 우선은 딱 보니까 지금 나는요, 여기가 전향점이에요. 그리고 다 주결선 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와 같은 거 보게 되면 전향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얘가 나이가 어린 성단이고 가가 나이가 많은 성단이니까 이렇게 진화를 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됐죠? 자, 그러면 기억. 진화 순서는 가나가 아니라 나가가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전향점에 위치하는 별의 색지수는 나가 가보다 더 작을 것이다. 지금 얘는 전향점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내려보면 요만큼이에요. 얘는 전향점이 여기잖아요. 내려보면 요만큼입니다. 그러면 현재 전향점에 있는 주결성의 온도는 나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 나가 높다는 것은 색지수가 더 작다는 얘기죠. 색지수가 작을수록 온도가 높은 별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같은 경우는 맞겠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귿. 성단의 색깔은 가가 더 푸를 것이다 되는데 가를 보니까 대체로 다 오른쪽에 지금 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붉은색을 띠고 있다 이 얘기죠. 나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도 있긴 하겠지만 왼쪽에 별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푸른색, 흰색, 여기 계통의 별들이 보일 수 있다. 그러면 가가 더 푸른색을 띠고 있다. 성단 색깔은 가가 더 푸른색을 띠고 있다? 아니죠. 얘는 더 적색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니은 하나밖에 안 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딱 한 가지 53번 문제 하나만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자, 뱀성운입니다. 뱀성운은 딱 봐도 뱀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뱀성운이에요. 자, 여기서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기억은 고유의 색지수 값보다 더 작을 것이다. 기억은 고유의 색지수 값보다 더 작을 것이다. 얘가 지금 색지수가 더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A별은 지금 여기 있는 별이기 때문에 암흑성운에 의해서 가려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성간 적색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의 색지수 값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더 떨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색지수가 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얘가 원래 색지수에서 관측된 색지수 값의 차이, 그것을 우리가 색초과라고 했었습니다. 색초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온도를 그런 색초과 값으로 보정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우선은 그래서 1번은 틀렸다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뱀 성운은 말머리 성운 같은 종류의 성운이다. 말머리 성운이 무슨 성운인지는 알고 있죠? 이거 암흑 성운이에요. 보니까 지금 여기를 따라서 뒤에 있는 별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깜깜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뒤에 있는 별빛을 다 막아버린다 이 얘기죠. 암흑 성운. 그래서 니은이 우선 답이다. 자, 3번. 뱀 성운이 어떻게 보이는 주된 원인은 밀집된 성간기체 때문이다. 자, 성간기체는 주로 수소하고 헬륨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성간 적색화라든지 성간 소광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주된 것은 성간 티클 또는 성간 먼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적색화 또는 소광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간 기체하고 성간 먼지와 같은 경우는 대략 비율 따지면 99%대 1%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비율이. 근데 1%라는 이 작은 비율을 갖고도 이렇게 지금 뒤에는 별빛을 막고 있구나. 그래서 우선 답은 3번 틀렸겠고요. 그 다음에 4번 B는 분광형이 A에 가까운 별이다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B의 색지수가 1.01이 나와요. 자, A형에 가까운 별의 색지수는요. B-V 지수 또는 사진지수 빼기 안시 등급지수 요거 있잖아요. 이 값이 0이 나와요. 그래서 A형과 같은 경우는 색지수가 0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B는 A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요거. 자, 그 다음에 5번. B 주위에 밀집된 성간물질이 존재한다면 B의 에너지를 받아 발광성이 될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B 주위에 밀집된 성간물질이 존재한다면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발광성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성간물질이 좀 많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를 봐도 별 B와 같은 경우에는 452광년이고 뱀 성운 자체가 650광년에 있어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별 B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뱀 성운이 여기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A별은 저 뒤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고온의 별이 됐다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뱀 성운과 연결되고 있느냐? 없죠.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광성이다라고 보는 거 우선은 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답이 2번이다. 이 얘기죠. 자, 아무튼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다음 주에 이 문제를 다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거랑 그 다음에 하나 더 줬잖아요. 은하와 우주라고 되어 있는 거 그거까지 해가지고 요거를 저기 다음 주에 풀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맞춰보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대기 해양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대기부터 다시 이제 꼼꼼하게 문제 풀면서 다시 지금 개념을 다 까먹었을 텐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잘 보시고 좀 이렇게 저번에 했었던 천문에 비하면 좀 많이 쉬운 천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